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꾸 말로 내뱉으면 행동이 그쪽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건 슬로건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스스로한테 계속 자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인일까?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마을 만들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대 목표는 사람을 만들고 사례를 만들고 함께하고 협력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함께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남의 걸 뺏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마을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옆에 마을 잘하는 걸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연계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다, 사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을 만들기를 지금들은 이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셨는데 수천기만 해도 마을 만들기 하면 저거 하면 마을에 돈 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많이 변해서 지금은 이런 사람을 만들고 사례를 만든다는 거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세스로 사업들을 자꾸 개발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꿈꾸는 바는 이런 거예요. 마을 자치력을 강화한다. 그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다른 이름은 마을 자치예요. 마을 자치.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 스스로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강화하는 것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2015년도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처음 시작할 때 4명이었어요. 4명으로 그때는 홍성군에 350개 마을이 있는데 도시 쪽은 빼면 한 290여 개 마을이에요. 290개라고 치고 292개인데 그 마을들을 다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마을센터 직원이 100명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놓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저희가 상황을 알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개별 마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협의회 측면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로는 한 읍면에서 이런 여러분 마을들이 읍면 단위의 논의 체계 속에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제일 좋은 이 단위의 그릇이 주민자치회예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속에 마을 만들기 분과를 만드셔서 이런 형태가 그 읍면 단위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그리고 이 읍면 단위들이 나아가서 다시 홍성군 전체가 그 리더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협의하는, 그게 지금으로 보면 희망마을 협의회가 되죠.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들이 교환되고 다른 마을들이 뭘 하는지 확인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들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연대 협력이 가능해질 거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주민자치의 전환이 다 안 돼 있고요. 어느 한 곳에도 전환된데도 마을 만들기 분과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좀 그렇게 유도를 해보려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모법인이 이제 사단법인 홍성 지역 협력 네트워크잖아요. 저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사업들을 그동안 해보니까
저희가 꿈꾸고 있는 건 마을 만들기 확산이란 말이죠. 근데 마을 만들기 확산을 해보려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이걸 달성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을 만들기 확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의 여러 사업들이 같이 걸려 있어요. 행정지원과의 주민자치 분야라든지, 그다음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뭐 사회적 경제, 농업들도 마찬가지라 다른 부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홍성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이런 것들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니까 법인에서 이런 전후방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마을 만들기 확산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과 저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행정적으로는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법인하고 같이 함께해서 좀 이렇게 마을 만들기를 확산하는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일맥상통하게 쭉 활동들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홍성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내년도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릴 텐데, 죄송하게도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행정하고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 공모를 했고 거기에 선정은 됐는데 사업 계획서를 아직 확정을 안 해줘서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센터 운영을 법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3년간 또 재위탁을 받았고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약 4억 정도의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90%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돈을 받아서, 인건비를 받아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가장 큰 저희 사업이 시군역량 강화. 시군역량 강화 사업 예산은 총 4억 원이고, 이렇게 5개 분야에 4개 사업, 3개 사업, 뭐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포럼하고 선행 사업들은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하기로 했고, 아시겠지만 현장 포럼은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구나. 올해 4개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줄어요. 올해는 3개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아쉬운 게 있는데 선행 사업이 2개 마을로 지금 줄어 있어요.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시군별로 2개씩만 이제 확보를 해줬고, 다른 시군에서 안 하면 그런 걸 더 갖고 올 수는 있었는데 그게 확정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렇게 확보된 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30만 원짜리 사업은 올해 현장 포럼을 한 마을, 마을 발전 계획의 한 마을이 더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직 안 하신 마을은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 한 마을은 안 되고요. 이 30만 원짜리 사업을 하신 마을은 안 되고, 한 번도 안 하신 마을은 신청할 수 있다. 자격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야가 조사연구 분야인데요. 빨간색으로 안 되네. 아니, 다시 올려줘. 네. 조사연구 분야에는 4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게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안 보이죠? 제가 요렇게 요 색깔로 해놓은 게 마을 만들기 협의하고 관계 있는 사업들입니다. 청년마을 조사단은 올해는 10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6개에서 10개 사이로 하려고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청년마을 조사단을 만든 건 그 마을 만들기 분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활동이 없던 마을을 저 사업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현장 포럼이나 이렇게 사업으로 이렇게 유입하려고 해나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들어 있는 마을을 깨워내곤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나오세요.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한 4, 5년 해가지고 지금 67개 정도 마을을 했고, 신규 마을을. 근데 도저히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을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협의회 마을도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 청년마을 조사단에서 만드는 마을지는 마을 한 분 한 분이 다 박물관이다. 살아있는 박물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기억, 마을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옆 동네에 아무것도 안 한 마을 있으면 좀 이렇게 끌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잠들어 있는 마을을 깨워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우선이고, 없으면 협의회 마을도 이제 앞으로는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많은 분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천천히 오래도록 지속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대학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에 나눠서 하는데, 주로 대상은 마을 만들기 중급 마을들. 그러니까 현장 포럼을 올해 하셨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마을 만들기, 마을 대학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로 하는 이 마을 대학의 목표는 마을 만들기 이론,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인식하시고, 또 최근에 마을 만들기 분야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서 마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인지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한번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분야별 사례, 경관, 문화, 복지, 경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전문 과정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세 번째, 사후지구 활성화 콘서트는 행정노조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흥성군에 7군데 권역 사업을 했는데 활동이 전혀 없는 데가 신수원하고 한솔비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주저앉으니까 환경에서 이제 압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외부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홍성군 농촌센터 포럼이라는 이름이 좀 거창한데 별거 아니고요. 원탁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희망마을 협의회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원탁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목표를 어떻게 갖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원탁 회의를 통해서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상반기에 한 150명, 200명 한꺼번에 이렇게 원탁 회의 아시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참석해 주셔가지고 의견들을 다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방향성을 만들고 마을 만들기 시계를 움직여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두 번째는 지역인적 자원 육성인데요. 이건 주로 전문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퍼실테이터 과정이 거기 안에 있던데 거기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 좀 같이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현장 활동과 양성 과정으로 퍼실테이터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조건영 대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2시간 6번 이렇게가 아니고 2시간으로 하면은 최소한 10번 이상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2시간씩 하지 않고요. 한 4, 5시간씩 한 5차례 이런 정도 아마, 아니면은 하루 종일 한 3일 정도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하여튼 이왕 하는 거 저게 또 민간 자격이라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국가 자격이 없어요. 원래 퍼실테이터 다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퍼실테이터 자격증만을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 내에 우리 말고도 퍼실테이터
양성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열어놔서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마을 협의회 마을 주민들 원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우리를 대상으로 하면 저 교육에는 20명 모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퍼실테이트 희망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인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희망마을 협의회도 같이 하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놨고, 논생물 다양성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농업환경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하면은 꼭 농생물 다양성 조사들을 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 농생물 다양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고 충남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런 그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한번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농업환경 프로그램 연관자나 마을만들기 협의회, 마을 주민들 이렇게 해서 같이 논생물 다양성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자체 학습은 1,000만 원 정도 지금 배정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왜 1,000만 원이냐? 없어요. 1,000만 원이. 왜 1,000만 원이냐고.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저 정도로 해놓은 건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올해든 계속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내년에 뭘 하고 싶다 이게 좀 분명하게 나오면 예산도 분명하게 나오고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이 더 넘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은 일단 대략 1,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 자체 학습은 협의회에서 조금 주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 활성화인데요. 이게 주로 이제 계속 해왔던 거, 주민 동아리 육성 사업 15개 마을 올해까지 200만 원인데 내년엔 300만 원 정도로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 한 개의 동아리는 3년까지만 인정하겠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라 라는 그런 기준은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실천학교가 아까 소액 사업인데요. 500만 원 규모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찾아보자 라는 건데, 공모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들 하셔서 일단 신청을 하시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청을 하세요. 해볼래? 라고 해서 신청을 하시면 생각학교라는 게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와 같이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모여서 무엇을 500만 원 갖고 뭘 하고 싶으신지 계획을 세워보고, 그게 계획이 세워지면 실천 사업으로 넘어가서 5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희망마을 협의회 마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요게 10개 마을인 이유는 지침이 딱 1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올리고 싶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10개 마을인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운영 지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봐야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럼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아까 말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저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붙여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공동체 운영 지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마을의 규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정비하고 아까 조직도도 잘 정비하면서 활동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를 부르시면 야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저런 걸 통해서 주민들하고 규약도 한번 정비해보고 그 다음에 조직도 만들어보고 그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보는, 그렇게 해서 좀 내가 스스로 잘 못하겠으면 우선 저희한테 영향을 빌리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잖아요. 뭐 한두 번만 해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 해보려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홍성군의 마을들이 거진 90% 이상 마을 고유번호증이 있으세요.
그러면 마을에 고유번호증이 있다는 거는 마을에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나마 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규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마을도 많고, 그리고 규약대로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왜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점차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삶이 달라요. 우리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 들어오신 분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대도시에 사시던 분은 내 땅 한 평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뭐 말뚝 받고 이런 거에 익숙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규약 같은 거를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마을 활동들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도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올해 해보니까 이게 되게 바람직하게는 했던 것 같아요. 마을 공익활동 지원 사업. 마을에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신다거나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꼭 청소뿐만 아니고요. 일부러 공익활동이라고 해놨는데 공익활동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것들을 공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한번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제일 이런 모임들을 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도 모으면 어떻게 됐든 밥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한푼 먹여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처음에 만들 때는 밥값을 다 오케이를 했는데 이게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식대도 인정하다. 중요하다. 식대가 제일 중요한데 무슨 소리냐. 근데 이런 사업비에서는 제일 좋아라 하는 게 뭐냐면, 특히 그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만약에 청소를 한다면 쓰레받기 뭐 이렇게 청소 도구 재료비 사는 거는 100만 원 쓰든 1000만 원 쓰든 상관없는데 밥값도 20만 원 30만 원 갖고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됐든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 볼 테니까 이런 거 많이 활용하셔서 계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도상에 어떤 활동이 있고 그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마을 만들기,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해보시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네트워크 구축은 뭐 사무장 프로는 우리 사무장이 있는 마을, 뭔가 수의사업 하시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크게 이제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마을 만들기 포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월 1회 정례회의를 해보자.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예산만 저희가 지원해 드려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협의해서 한번 해보시면 더 좋겠고, 안 되면 이제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4번은 저희 마을 센터에서 운영했고 4번은 협의해서 직접 하셨단 말이죠.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네. 근데 올해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4번 정도는 협의해서 직접 운영하시고, 예산은 이제 이 돈에서 다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좀 계속 활동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을 앞 어울림 한마당이나 선거발표회는 1년에 한 번 있는데 아시죠? 이게 한마당하고 발표대회 이런 거에 참여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보 마케팅 분야인데, 동네 한 바퀴는 요것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한 마을, 특히 저희가 최근까지 올해까지 했던 방식은 매년 이장님이 바뀌시잖아요. 이장님이 바뀌신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홍보하는 일들을 했는데, 담당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내년에는 그런 마을도 가지만 기존의 우리 희망마을 협의회 마을인데 잘 하시다가 이제 안 하시는 마을들, 왜 그런지 상황들을 좀 보고 다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독려하는, 그렇게 해서 신규 마을 플러스 기존 마을 뭐 이런 데 같이 한번 돌아보는 형태로 움직여볼 생각입니다.
지역 홍보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활동을 해보니까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면 현장연합을 우리 마을로 오고 싶다고 하는데 내용 풍부한데 그거 정리해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PPT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해요. 이런 걸 만드는 걸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마을을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없다. 그런 경우 저희랑 상의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 굳이 저걸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야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저희가 이쪽 저쪽으로 매칭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